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디에셋 한지현 연구원과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함지연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메이커다오의 엔드게임인데요. 지난 10월 25일에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메이커다오가 엔드게임이라는 장기 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제안을 통과시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커다오의 엔드게임 제안은 80%의 찬성을 받아서 통과했습니다. 총 14만 1,971 보팅 파워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그중 11만 3,895 보팅 파워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팅 파워란 탈중앙화 자율조직 이제 다오에서 일종의 의결권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토큰을 스테이킹 이제 맡겨둔 건데요. 그 스테이킹한 수량을 의미합니다. 즉 거버넌스 토큰을 많이 예치한 이제 구성원일수록 더 많은 보팅 파워를 갖게 됩니다. 거버넌스 토큰이 이제 그 투표권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투표를 할 때는 1인 1표제입니다. 그런데 다오 생태계에서는 가중 투표제가 기본입니다. 본인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안건에 대해서 그 더 큰 영향력을 이렇게 표를 모아놨다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메이커다오 거버넌스에서는 유권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150명의 이제 투표 참여자 중 50명이 찬성, 100명이 반대면 당연히 1인 1표제에서는 이제 그 반대가 이기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 50명이 600 메이커 MKR 토큰을 갖고 있고 나머지 100명이 400 MKR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찬성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 구성원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가 토큰이 600이고 여기는 400이잖아요. 토큰 수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이기는 구조입니다. 철저히 이제 보유한 수량만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 보팅 파워 이제 그 투표에 찬성하는 보팅 파워가 50%만 넘어도 제안이 통과됩니다. 그런데 80.22%나 나온 것은 상당히 찬성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굉장히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그 시청자들 분들, 특히 이제 암호화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안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외국어를 듣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좀 풀어보면 어쨌든 이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들은 이제 사실 테라 사태 때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특정 법정화폐 가치를 추종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코인을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 탈중앙화는 뭐냐면 보통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중앙화된 회사나 중앙화된 어떤 그런 거버넌스 혹은 컨센서스 이 집단이 그 만들고 그리고 담보물을 이제 예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보통 이제 1달러짜리 코인 1,000만 개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1,000만 달러를 은행에 예치해 놓고 1,000만 개를 발행해서 유통을 시키는 이런 그림들이 많은데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라는 것은 이런 회사가 아니라 여기는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는 다오 형태로 이걸 이제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메이커다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장기 계획을 굉장히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를 시켰다. 당연히 이건 이 방향으로 가야지라는 결정이 내려진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메이커다오 제가 대략 설명을 하긴 했는데 메이커다오가 좀 어떤 프로젝트인지 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좀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도 이제 가치를 안정화시키는 코인인데 그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뭐 USDC처럼 이제 뭐 법정화폐를 직접 가지고 있고 그거를 토대로 뭐 1달러당 뭐 1 USDC 이렇게 발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가상자산을 토대로 그 가상자산을 담보로 삼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바로 다이가 이 가상자산을 이제 담보로 잡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데요. 정확히는 이제 그 볼트라고 일종의 금고 개념의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이제 자산을 넣으면은 다이를 생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보통은 이제 중앙화된 코인이나 혹은 이제 법정화폐, 미국이 찍어내는 달러나 아니면 이제 중앙화된 무엇의 어떤 화폐들을 기준으로 보통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데 가상 자산 중에서 좀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들, 가령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거를 담보로 담보 삼아서 발행할 수 있는 누구나 발행을 할 수 있는 컨셉의 스테이블 코인을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고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법정화폐를 토대로 하면 그 가치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가상자산을 토대로 계속 발행을 할 바뀌니까요. 경우에, 네, 그렇죠, 네. 바뀌니까 보통은 과담보 형태로 발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오버 컬렉터라이즈드라고 하는데 그 네. 비율이 150%면은 1다이를 하기 위해서 뭐 1.5 이더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등 그런 네. 식으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양보다 담보량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네. 자, 이 메이커다오의 이번 장기 계획 엔드게임은 이름만 들어도 이 히어로 영화의 부제로 우리가 들으면 좀 친숙한 그런 이름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네, 엔드게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 유명한 영화의 부제인데 게임의 이제 최후반 단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이번 메이커다오의 엔드게임 제안은 그 메이커다오의 운명을 결정짓는 제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그 전에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메이커다오가 어떤 구조인지. 메이커다오는 이제 2021년 7월 다오로 전환하면서 재단을 해체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보통 보면은 아무리 이제 탈중앙화라고 해도 재단이 있죠. 네, 재단이 있고 그 대표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메이커도 예전 기사를 찾아보면 뭐 남도환 뭐 한국 대표 이런 식으로 이제 임원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를 완전히 해체를 하고 이제 다오로 가면서 그 남도환 님도 이제 딜리게이트 이제 위민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대표란 표현을 안 썼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미 다오로 전환을 했고 부서 대신에 그 부서 역할을 하는 코어 유닛을 두고 있었습니다. 뭐 담보 엔지니어링 서비스 코어 유닛, 리얼 월드 파이낸스 코어 유닛, 오라클 코어 유닛, 뭐 그로스 코어 유닛 등 이렇게 역할마다 이제 그 코어 유닛이 있었고요. 네. 또 퍼실리테이터라는 사람이 총괄 역할을 했습니다. 네. 네, 퍼실리테이터 뜻을 아시나요? 뭐 모르겠는데요. 한번 풀어주시면 어떤 네, 뜻이죠? 이 퍼실리테이터가 워크숍에서 이제 참여자들이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이게 지시를 내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메이커다오라는 프로젝트는 원래는 재단과 우리가 익숙한 어떤 그런 크립토 프로젝트처럼 재단과 네. 일종의 어떤 회사 같은 그런 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오로 바꾸면서 명칭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바꾼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뭐 다오라는 구조의 좀 진심인 그런 네.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총괄 헤드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퍼실리테이터로 바꾼 거니까 네. 그만큼 진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왜 엔드게임이 그렇게 운명을 이제 결정한다까지 볼 수 있냐면 네. 그 다오를 더 쪼개자, 더 작은 다오로 쪼개자는 게 엔드게임 제안입니다. 한마디로 방금 이제 코어 유닛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코어 유닛까지 다 없애는 거예요. 그 음. 코어 유닛조차 중앙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또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코어 유닛을 해체하고 대신에 이제 메타 다오라고 조금 더 이제 더 작은 규모의 이제 다오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메이커 다오가 크게 있고 네. 메타 다오가 그 밑에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리얼 월드 파이낸스 이제 실제 부동산이나 이제 현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그런 이제 리얼 월드 파이낸셜 유닛이 따로 있어요. 네. 그게 원래 코어 유닛이었다가 이제 메타 다오 이제 더 작은 다오로 전환이 되는데 그 다오는 이제 아무래도 이름이 리얼 월드 파이낸셜 뭐 메타 다오가 될 것 같은데 네. 그 다오는 메이커 다오의 의사결정과는 전혀 다른 조직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더 다오를 더 많이 만들자. 다오 안에서 또 다오를 만들고 네. 그 메타 다오는 메타 다오 토큰을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런 따로 이제 메이커 이외에 이제 메타 다오 토큰 혹은 뭐 엘릭서 토큰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토큰이 나오는 셈이죠. 일단은 그 다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는데 네. 탈중앙화 자율 조직. 자율 조직이라는 뜻이고요. 네. 예, 보통은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법인의 형태, 회사의 형태가 법인은 특징이 이렇게 이제 수직적인 어떤 구조, 그래서 위에서 명령을 하면 밑에서 이제 사람들이 명령을 수행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오의 가장 큰 특징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 조직 구성부터 여러 가지 뭐 자금 조달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결정적으로 회사가 아닌 조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뭐 회사를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수평적인 조직 혹은 비수직적인 조직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메이커다오 같은 경우도 사실 다오화를 하면서 이 어떤 벽들을 굉장히 많이 부셨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저게 작동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부분 뭐 또 이렇게 잘 작동하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이 나온 엔드게임이라는 것이 메이커다오 플랫폼 이제 구 어떤 다오의 형태 그 플랫폼에 상당히 좀 부담을 주는 그런 형태인 것 같기는 해요. 네, 탈중앙화라는 이상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재무적인 부담도 있고 네. 뭐 그 외에 다른 이제 그런 부담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이제 그 변화가 이제 연간 메이커 그 거버넌스 토큰이 MKR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거버넌스 토큰 발행량을 기존 5만 개에서 6만 5천 개로 확대를 합니다. 15,000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가격이 내려갈 수 있겠네요. 네, 가격이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이 왜 6만 5천 개로 확대를 하냐면은 그중 6만 개는 메타 엘릭서로 들어갑니다. 네. 이 엘릭서가 뭐냐면은 메이커 그 MKR 토큰과 그냥 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다음에 메타다오 토큰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유동성 풀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제 메타다오 구성원은 이제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도 네. 이제 메타다오에 있으려면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네. 그 엘릭서에 메타다오 토큰을 넣고 그걸로 이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또 적립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우물을 파서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적립금으로 들어가는 게 이 6만 개의 MKR 토큰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시스템인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보통 회사에서는 너 일했어? 뭐 월급 줄게. 뭐 썼어? 비용 줄게. 하고 이제 중앙에서 이제 회계팀에서 돈을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나눠주는 사람을 없애려다 보니까 이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방마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 여기서 돈이 떨어지게끔 이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부담되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지금 이제 원래 5만 개면 될 거를 또 6만 5천 개로 늘리고 이런 이제 계획이잖아요. 또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코어 유닛이 아까 없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 코어 유닛이 없어지니까 그때 일했던 사람들 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아, 이제 골든 파라슈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네. 뭐 황금 낙하산이 보통 이제 고액의 퇴직금이라는 단어로 이제 번역이 되던데 금액을 보니까 21만 998다이 이게 2억 한 3억 원 정도 되고 3억 원 정도 되고요. 퇴직금이. 네, 퇴직금. 뭘 그다음에 하면 그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거기에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그 코어 유닛에 소속이 돼 소속이 있고 돼 이제 있으면. 활동한 기여도에 따라 이제 받는데 네. 뿐만 아니라 이제 169.5 MKR도 이것도 한 2억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네. 총 5억 원 정도가 퇴직금으로 이제 그 코어 유닛 전체 코어 유닛에 대한 이제 그 퇴직금으로 책정이 됐어요. 아, 그 제한이 최근에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네. 그 금액도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부분이 메이커다워에서는 왜 이렇게 부담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건지 그 배경이 궁금하네요. 엔드게임이라고 해서 저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네. 예, 뭔가 이게 이게 최종 병기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이거 왜 네.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네. 왜 하는 건가요? 이제 여러 요인이 복합적이에요. 네. 사실 이제 가장 큰 계기는 이제 토네이도 캐시에 대한 제재인데요. 네. 바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올해 8월, 2022년 8월 미국 해외 자산 통제국이 토네이도 캐시를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렸어요. 네. 토네이도 캐시가 뭔지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은 가상 자산을 주고받을 때 송신인과 수신인이 있고 그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에 남잖아요. 그렇죠. 네, 그 토네이도 캐시는 이거를 다 익명화하는 뭐 기술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거를 다 익명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금 세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오펙에서 그렇죠. 문제를 삼고 이더리움의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안 쓰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맞아요. 하는 바람에 네. 그렇죠. 근데 그 안 쓰겠습니다에 참여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서클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USDC 발행사인데요. 네. 근데 문제는 메이커다오가 2020년 3월 다이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네. USDC를 담보물에 이제 그 지급 담보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이제 메이커다오는 탈중앙화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네. 근데 그런데 이제 그 서클이 이제 토네이도 캐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트랜잭션을 다 차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네. 그거를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실제로 룬 크리스텐슨 메이커다오 공동 설립자는 해당 사태 이후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서 USDC를 이제 지급준비금, 이제 담보로 받아들였으나 트레이드 오프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득이 있지만 실이 실도 있다. 있다. 네, 네. 실도 있다. 규제를 준수하는 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과 우리처럼 이제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 사이에는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엔드게임 플랜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 인터뷰 이후 룬 크리스텐스는 이제 규제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다이의 가치가 이제 자유적으로 변동될 수 있게 하자, 이런 자유 변동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8월 30일에 그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에 커뮤니티는 이제 서클 USDC의 담보 의존도를 줄이고 이제 ST 이더라는 이제 다른 수단을 받아서 이제 담보물을 조금 다각화하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엔드게임 제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ST 이더, 이것도 설명이 길어지는데 네,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했다 치고 네. 네, 주어지는 징표 그쵸. 같은 것이죠. 네, 맞아요. 어떻게 네. 보면 뭐 약간 어음과 네, 좀 그쵸. 비슷할 수 있는데 그 이더리움 스테이킹에 대한 어음인 ST 이더를 담보로 받자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ST 이더를 담보로 그 ETHD를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이건 이더리움 다이라 그래서 그 ST 이더만을 토대로 생성되는 다이가 ETHD예요. 근데 그 엔드게임 플랜에 이 ETHD가 있어서 한마디로 ST 이더를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받고 그다음에 ETHD를 이제 그 발행을 해서 이것도 인센티브로 이제 사용을 해보자, 이런 측면이 첫 번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열 저항성입니다. 네. 네, 메이커다오는 지금 2021년부터 부동산과 매출 채권 등 현실 자산을 이제 토큰화한 RWA (Real World Assets을) 이제 담보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총 9가지의 RWA가 있는데 지금 전체 비중으로 한 50% 정도 네, 됐었죠. 맞습니다. 네, 50% 정도인데 뭐 부동산도 있고 무역금융도 있고 뭐 이자금융도 있고 채권 토큰화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소시에테 제네럴과 헌팅턴 밸리라는 실제 이제 그 꽤 큰 규모의 은행과도 협업을 해서 굉장히 이제 눈길을 끌었고, 또 테슬라에도 투자를 했었잖아요. 메이커다오가 이 RWA를 이제 토대로 테슬라에도 투자를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RWA를 그 담보로 삼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가 나서서 너네가 이제 불법이니까 너네 다 못하게 할 거야, 끊어버리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크잖아요. 타격이 크겠죠. 타격이 크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는데 RWA라는 그 리얼 월드 에셋의 비중을 줄이겠다. 아니요, 비중을 줄인다기보다도 네. 그것을 관리하는 메타다오를 아예 이제 그 여기서 분리를 하겠다. 아. 왜냐면 꼬리 자르기 하는 거예요. 이제 네네. 메이커다오가 만약 문제가 생겨서 네. 뭐 이제 CFTC 뭐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이 메타다오는 살아서 진짜 누군지 점점 더 모르니까 네. 얘네라도 살아서 이거를 점조직을 해라. 만들겠다. 네, 점조직을 네. 만들겠다.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합니다. 점조직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뭐 범죄 단체 비슷한 느낌이 들지만 사실 네. 네, 상당히 건실한 크립토 프로젝트라는 거. 그렇죠. 어쨌든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제 종합을 제가 한번 해보면 메이커다오라는 곳에서는 일단 원래 탈중앙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유통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이 중앙화 스테이블 코인들을 담보로 받기 시작했어요. 네. 어떤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이제 최근 8월 달에 토네이도 캐시 등으로 이제 상징되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규제 압박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둬서는 이게 본체를 좀 위협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안전장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의 엔드게임이라는 거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무리한 내용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뭐 커뮤니티가 오케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커뮤니티에서 반드시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또 이제 탈중앙화 굉장히 중요한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 커뮤니티가 금전적으로 더 좀 많은 이익을 나에게 가져다 주고 이런 부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 사람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커뮤니티 반발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메이커다오도 이제 두 가지 파로 갈라졌습니다. 네. 이제 룬 크리스텐슨이 이번 이제 제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네. 이를 두고 이 제안을 두고 이제 메타다오이스트, 이제 메타다오를 옳다고 말하는 메타다오이스트와 컨스티튜셔니스트, 당연히 우리가 원래 이제 다오도 컨스티튜션이 있잖아요. 그 헌법처럼 네. 그거를 지켜야 된다. 원래 왜냐면 어떻게 보면 헌법을 개정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네. 기존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컨스티튜셔니스트 중 한 명은 뭐 이제 트위터에서 하수였나라는 뭐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는 사람인데요. 네. 엔드게임은 예외적으로 나쁜 제안이라는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네, 그 사람도 보팅 파워가 4.3%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전체의 사람이에요. 4.3%를 그 사람이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많이 갖고 있네요. 네, 생각보다 순위가 되게 높은 편인데 결국 이 사람은 반대를 던졌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보팅 파워 뭐 10.57%인 뭐 다른 이제 이용자도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네. 그 사람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메타다오이스트들이 아까 말했듯이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메타다오이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창업자인 룬 크리스텐슨의 제안에 이제 찬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약간 거기도 창업자 말빨이 좀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완전 이제 뭐 독점이다, 뭐 이제 뭐 독재다라는 뭐 비판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 투자사인 이 에이스 익스체인지도 사실 이례적으로 원래 이런 싸움에 잘 안 끼는데 그렇죠. 예, 아주 대놓고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네. 입장을 또 피력하기도 했어요. 네, 네. 그렇죠. 어떤 논리였을까요? 네, A16Z의 이제 크립토 딜 파트너 포터 스미스는 네. 이미 탈중앙화 되어 있다. 왜냐면 너희가 이미 이제 부서가 아니라 그런 코어 유닛을 두고 있지 않냐. 네. 이것만으로도 탈중앙화 돼 있다. 충분히 네, 그렇죠. 탈중화가 되어 네,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뭘 돼 더 있죠. 하려고 하니 그쵸. 약간 이런 취지였나요? 그것이 굉장히 이제 비효율적이고 네. 이제 그런 다오가 되면은 이제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네.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네. 또한 메타다오를 둔다고 해서 조직이 더 탄력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리고 반대한 가장 큰 이유가 네. 설득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메타다오를 하나를 두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하는 거였으면은 A16Z도 그렇게 반대를 하진 않았을 텐데요. 네. 갑자기 이거 모든 걸 확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포터 스미스는 메이커다오가 이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그 로드맵을 하나하나 달성하는 방식은 이해하지만 네. 지금처럼 나 같은 투자자도 설득하지 못한 채 곧바로 실험을 시작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게 기자님께서는 이런 규제 회피 차원의 탈중앙화 강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업계에서 탈중앙화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나 아니면 어떤 깨질 수 없는 이제 불문율처럼 여겨지곤 있는데 네. 사실 탈중앙화가 그렇게 만병통치약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 대표적으로 좀 바이낸스 사례가 있잖아요. 네. 바이낸스도 탈중앙화를 이유로 들면서 규제를 회피한다고 했다가 결국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바이낸스에 그동안 이제 많은 국가들이 너네 본사가 어디냐를 물었더니 바이낸스 장펑자오는 우리는 탈중앙화라서 절대 본사가 없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 국가에서 좀 두들겨 맞았죠. 그 이후에 카자흐스탄, 바레인 등에서 이제 라이선스를 획득했고 네.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제 라이선스를 얻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초 웹3 커밋 컨퍼런스에서 리스본에서 열렸는데요. 그 웹3 커밋 컨퍼런스에서 전통금융 업체를 인수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이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기 위해 전통금융 업체, 은행 같은 곳을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최근 미국 정부를 필두로 이제 국가 정부들의 어떤 규제 움직임이 좀 가시화되면서 네. 그러니까 이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는 게 사실이고 사실 이더리움도 이런 장치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가장 선봉에 서서 사실 이 오늘 메이커다오 사례는 첫 번째 사례인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누군가 이걸 다 이제 한다고 하면 다 뒤따라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적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어쨌든 이제 이게 잘하는 짓이냐 못하는 짓이냐는 저는 가격에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메이커 토큰의 가격을 아마 지금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네, 가격이 약간 네.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네. 앞으로 좀 10월 어떻게 될 들어서 거라고 좀 보시는지. 하락세네요. 네,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한 자체는 25일에 통과가 됐거든요. 10월 그렇죠. 25일에. 예, 나온 거는 11일, 10일, 11일에 나왔고, 근데 25일에 통과가 됐는데, 사실 나왔을 때부터 계속 지금 그 가격이 내리막. 떨어지고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다오 구성원들은 이 제안을 긍정적으로 보지만 실제로 홀더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를 증명하는 건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네.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또한 그 이미 메이커 이제 스테이킹 보상이 네. 전분기 내내 86%는 하락이 됐어요. 디파이 수요가 많이 줄어서 이제 테라 네. 사태 때문이겠지만 그렇죠. 디파이 수요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미 86%나 하락한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의견이 대세인 것 아니 같아요. 지금 집에 지금 수입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네. 돈을 벌어야지 지금 무슨 탈중앙화냐 이런 여론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제 하락 리스크가 있는데요. 뭐 아까 뉴스에서 나와서 짧게 설명하자면 그 FTX랑 이제 뭐 그 장펑자오 그 이슈가 있는데요. 네. 거기 문제에 알라메다가 284만 4,128달러 상당의 다이를 들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알라메다와 FTX가 계속 뭐 파산 위기니 이런 그렇죠. 얘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알라메다가 던질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 284만 이제 4,128달러의 다이를 던지면은 그것이 디페깅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다이도 그렇죠. 스테이블 코인인데 네. 네. 그러면은 제2의 테라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메이커다오의 엔드게임 플랜에 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